트럼프가 버림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스타라이너 우주인들의 반응, 우리는 갇힌 기분이 들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사 우주인들이 USA 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조 바이든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스타라이너 승무원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나가타, USA 투데이, 2월 18일 2025. 키포인트. CNN 진행자 앤더슨 쿠퍼가 부치 윌머어와 수니 윌리엄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갇힌다고 느끼지 않고 좌초되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지구로 귀환시킬 우주선을 궤도에 올린 스페이식스 회사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도 최근 우주 비행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좌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는 지난주 윌머어와 윌리엄스의 귀환이 3월 12일 크루-12 발사된 후 예상보다 일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운한 보잉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간 나사 우주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이 궤도에 버려졌다고 주장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인 소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머어는 CNN에서 진행자 앤더슨 쿠퍼와 목요일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1월 발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쿠퍼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느냐고 묻자 윌머어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갇혔다고 느끼지 않고 좌초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합니다. 윌머어는 이어서 우리는 준비된 채로 옵니다. 우리는 헌신적으로 옵니다. 라고 덧붙였다. 쿠퍼는 질문을 구성하면서 트럼프가 1월 28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주장, 즉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이 6월에 도착한 두 우주인을 10일간 머물기로 한 우주 정거장에서 몇 달 동안 버려두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스페이식스라는 회사에서 오래전에 두 사람을 지구로 돌려보낼 우주선을 궤도에 올린 억만장자 앨런 머스크조차도 소셜 미디어 사이트 X의 우주인이 좌초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1월 28일 주장은 윌리엄스와 윌머어가 우주 정거장에서 두 명의 미국인과 함께 USA 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 참여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USA 교 팟캐스트 디 엑서프트의 공동 진행자인 다나 테일러와의 대화에서 우주인들은 궤도 전초 기지에서의 삶과는 귀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윌머어, CNN에 우리가 수사법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세요. 우주로의 세 번째 모험을 떠난 숙련된 우주인인 윌머어와 윌리엄스는 자신들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갇혀 있다는 관념을 오랫동안 반박해왔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에 우주 비행사들은 CNN에서 약 1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으며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쿠퍼와의 대화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받은 경험과 훈련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험 비행 임무 중에 그랬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지만 우리 둘 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살고 일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윌리엄스가 말했다. 우리는 최대한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윌모어는 쿠퍼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사학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면 서사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세요. 준비되고 헌신적으로 바꾸자. 우리는 그것을 선호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우주 비행사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스에서의 장기 체류를 돌아보다. USA 투데이의 인터뷰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발언이 있기 전에 진행되었지만 윌머어와 윌리엄스는 여전히 예상치 못하게 궤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일을 떠올렸다. 잠시 배치되는 것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드문 일이 아니며 그것은 게임의 일부입니다. 윌리엄스는 USA 투데이에 말했습니다. 집과 조금 다른 곳에 오면 바로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윌머어는 자신과 윌리엄스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집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과학 실험, 다가올 우주 유형, 그리고 필수적인 정기적인 우주 정거장 유지 관리가 포함됩니다. 저는 지금 없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저 그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윌모어는 USA 투데이에 말했다. 그럴 만한 이점이 없습니다.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도 윌리엄스가 우주 유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여성으로 역사를 쓰기 이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은 윌리엄스와 윌모어가 1월 30일에 우주복을 입고 국제 우주 정거장 밖으로 나가 5시간 30분 동안 우주 유형을 한 후에 왔습니다. 윌리엄스는 총 9번의 우주 유형을 통해 지금까지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누적 62시간 6분을 보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어떤 여성보다 긴 시간입니다. 스타라이너 승무원 3월 귀국 예정. 숙련된 우주 비행사들은 스탈리너를 타고 돌아오기 전에 며칠 동안만 우주 정거장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스탈리너는 언젠가 우주인을 궤도로 수송하는 분야에서 스페이식스와 경쟁할 목적으로 제작된 우주선입니다. 이는 나사가 헬륨 누출과 추진 문제를 포함한 우주선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발견하기 전이었고, 이로 인해 우주기관은 8월에 승무원 없이 스타라이너를 지구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윌리엄스와 윌머어는 3월에 스페이식스 드래곤 캡슐을 타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 캡슐은 9월 29일에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여 크루9이라는 임무를 맡은 승무원을 태웠습니다. 스탈리너 우주인들은 크루9 팀, 우주인 닉 헤이그와 로스커즈 모즈 우주인 엘리 극산디알 고버노브가 몇 달간의 임무를 마치기 전에는 귀환할 수 없습니다. 우주인들은 또한 크루10 임무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 후 짧은 임계 기간이 지나야 귀환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지난주 윌머어와 윌리엄스의 귀향이 우주기관이 크루10 미션을 발사하는 데 사용할 스페이식스 크루 드래곤 캡슐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예상보다 일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는 미션 블로그 업데이트에서 해당 미션은 임무 준비에 따라 3월 12일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머어는 목요일에 쿠퍼에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와 윌리엄스는 이르면 3월 19일에 크루-9 팀과 함께 지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나가타는 USA 투데이의 속보와 트렌드 뉴스를 담당합니다. 일로버터 @getnet.com
홀로 귀환한 보잉 우주선 스타라이너. 우주인 복귀는 내년 2월. 2024년 9월 8일 11시 1분. 미국 보잉사 우주 캡슐인 스타라이너가 발사 3개월 만에 국제우주정거장 이스를 떠나 지구로 복귀했다. 우주 비행사 2명을 태우고 이스로 향했던 스타라이너는 우주인 없이 홀로 귀환했다. 스타라이너는 지난 6월 5일 첫 유인 시험 비행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인 순위 윌리엄스와 부치 윌머어를 태우고 이스로 향했다. 그런데 이스 도킹 이후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헬륨가스가 누출되는 등 여러 기체 결함이 발생했다. 지구 귀환 일정이 연기되어 온 스타라이너는 6일 현지 시간 마침내 도킹 해제를 시도했고 대기권에 진입해 밤 10시 1분 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 1분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스페이스 하버에 무사히 착륙했다. 착륙 시에는 낙하산 3개를 펼쳐 하강 속도를 늦췄고 캡슐 하단 에어백을 통해 연착륙을 이끌었다. 나사는 이번 스타라이너 복귀에 우주 비행사 탑승을 승인하지 않았다. 스타라이너의 기체 결함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한 귀환 방법을 택하겠다는 선택이었다. 이런 우려와 달리 이번 스타라이너의 복귀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지구로 귀환하지 못한 2명의 우주 비행사는 이스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다가 내년 2월 돌아올 예정이다. 복귀 시에는 오는 24일 이스로 떠나는 스페이스 X 수송선 드래건을 타고 돌아오게 된다. 임무 수행 중 발생한 고장 사고와 우주 비행사들의 이스 체류 연장으로 보잉이 앞으로 스타라이너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속 투자를 할지는 미지수다. 보잉은 나사와 스타라이너 개발을 위한 42억 달러, 약 5조 6,25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는 개발 지원으로 16억 달러, 약 2조 1,432억 원의 추가 비용을 소모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자된 프로그램인 만큼 보잉이 우주인 운송을 위한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마크 나피 보잉 부사장 겸 스타라이너 프로그램 매니저는 스타라이너 팀이 성공적이고 안전한 도킹 해제, 궤도 이탈, 재진입, 착륙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고 싶다며 데이터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용 우주 부문으로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보잉을 포함한 극소수 민간 기업만이 나사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우주 프로젝트에서 보잉만이 평판에 손상을 입는 사고를 경험한 것 또한 아니다. 스페이스X의 패컨 9 로켓은 지난달 28일 지구로 귀환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오존층 구멍을 냈다는 오명을 입었다. 동아사이언스 문세영 기자.